것도 참 좋은데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함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구분해 줄게요. 지금 설명할 여기 부분은 1학년 때랑 똑같아요. 자, 어떻게 똑같냐 봐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습니다.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라서 전자 배치도를 그리면 요딴 식으로 그려져요.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 8개, 3차 껍질 하나. 그죠?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말합니까? 하나 있다라고 말하죠. 옥텟 규칙에 의하면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의미로 불안정해 라고 표현을 하죠. 불안해. 그래서 전자 하나를 버리는 방법이 있고 7개의 전자를 얻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버리는 게 더 간단하죠.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 버리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금속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버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전자를 버리려면 조건이 필요해. 막 버리면 되는 게 아니야.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나타나야 전자를 버릴 수가 있어. 마침 저기에 전자 하나를 원하는 비금속이 나타난 거야. 걔가 누구야? 염소입니다.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라서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8개, 3차 옥텟 껍질에 7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얘는 전자 몇 개를 원한다? 1개를 원해요. 7개의 전자를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얻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쟤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녀석을 그 비금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비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비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속이 비금속을 딱 만나면 천생연분이야. 그죠? 내가 전자 하나를 버리면 제가 전자 하나를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전자 하나를 얻어서 요딴 이제 됐어. 나 전자 하나 버렸어. 이제 안정해. 이온이 된 거야. 나 전자 하나 받았더니 안정해. 둘 다 이온에서 둘 다 안정적인 물질이 된 거야. 대신에 안정적인 물질이 되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죠. 왜? 얘는 원자니까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죠. 플러스 11개의 전자 11개니까. 그지? 근데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플러스는 11개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전자가 10개밖에 안 남게 됐으니까 플러스가 하나 더 남잖아. 그래서 플러스 1에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는 17개인데 전자는 18개가 되는 거니까 전자 하나가 남아 돌아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야. 생각해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은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면 결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전기를 띠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둔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온들 간에 이런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이온결합이라고 불러주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겨서 결합한 거기 때문에 체크.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결합하게 되는 거야. 각각 이온이 되면 안정적인 물질이 되는 건데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이 생성되는 원리죠. 자, 이렇게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고1 때랑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그래프 형태로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이 그래프가 뭔지. 자, 새로운 내용입니다. 봐봐. 단계별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첫 번째 1단계. 이온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 자, 내가 전자를 던져서 제가 마이너스 이온이 되었고 내가 플러스 이온이 되었어. 그죠? 오케이, 우리 안정해. 이제 안정하다 하고 있는데 달라붙죠. 달라붙기 직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각각 플러스 이온, 각각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점점 가까워져.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면 서로가 서로를 구속해요. 제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달라붙으니까 제가 잘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각각의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러면서 가장 에너지가 낮을 때 결합이 형성됩니다. 어떨 때? 가장 에너지가 낮을 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한 거고 에너지가 적어야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적을 때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때 결합된 길이를 R0, 이거 결합 길이. R0가 결합 길이라고, 결합 길이. 결합된 길이가 R0일 때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좀 더, 결합 길이보다 좀 더 많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 많이 가까워지면은, 플러스도 마이너스 이온도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은 둘 다 플러스잖아. 그치? 더 많이 가까워지면은, 이 플러스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안 돼. 더 많이 가까워지면은 결합이 형성이 안 돼. 반발력 체크.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너무 많이 가까워지면 안 돼.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딱 되었을 때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서 그때 결합한다. 그때가 요때입니다. 이온 사이 거리가 딱 R0가 되었을 때 결합이 온전하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형태만 먼저 본다면 그래서 요 빨간색이 전체 에너지야, 전체 에너지. 전체 에너지가 가장 아래, 0보다 아래, 가장 낮을 때, 요때. 전체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가 결합 길이, X축이 이온 사이의 거리야.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가 되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고 이때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보다 더 많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오히려 에너지가 쭉 높아지죠. 에너지가 훅 높아집니다.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문제로 여기 왼쪽 요 B가 있는 여기 R0보다 가까워지면 왼쪽으로 가면 오히려 에너지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원자핵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자핵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지기 때문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불안정해지는 거죠. 저게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얘네가 점점점 가장 멀리 있을 때 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을 때 A야. 멀리 있을 때는 에너지가 많잖아. 자유롭다는 게 포인트야. 자유롭다는 건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야. 근데 서로 가까워지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인력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인력 때문에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는 게 뭐냐면 그 인력 때문에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인력 때문에 초록색이야. 인력 때문에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돼 이 뜻입니다. 인력 때문에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어. 근데 인력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원자핵과 원자핵만 본다면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원자핵과 원자핵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반발력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은 조금 증가하다가 여기서 여기 오면 확 증가하죠. 자, 이게 파란색이 그래서 원자핵 간의 반발력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이고요. 초록색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서 둘을 합친 게 뭐야? 빨간색 그래프. 전체 에너지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가 가장 저점일 때 결합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야. 아까 여기 1번 문제는 퀘스천 1에서는 야, R0보다 작아지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왜 에너지가 증가해?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 때문이야 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여기 요 구간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왜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라고 써주면 됩니다. 인력 때문에 그래.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인력 때문에 전체 에너지는 점점 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궁금해할까봐 얘기합니다. 봐봐. A가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 가장 둘 사이에 이온이 에너지가 제일 많을 때잖아. 가장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장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 맞나요?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 멀어지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가장 많이 이온 사이가 거의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가 에너지가 얼마인지 봐봐. 0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에너지가 0이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봐봐. 이게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여기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더 멀리 높은 곳에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 중에 누가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죠? 낚시 아니야. 낚시 아니야. B가 더 많죠. B가 더 많습니다. B가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더 많죠. 더 높이 올라가면 포텐셜은 커지는 거 인정? 더 높이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쵸? 위치는 많아지죠. 그래서 무한대로 올려버려. 무한대로 올려버리면 여기 떠있는 요 C라는 요 녀석은 무한대까지 가면 뭐가 사라진다? 중력이 사라져요. 지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저 상태가 뭐가 제일 큰 상태? 에너지가 제일 많은 상태 인정? 안 떨어지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겁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 에너지를 뭐라고 설정한다? 0이라고 설정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야. 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 전기력 자체가 사라지게 돼. 전기력이 사라졌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될 때를 얼마로 설정한다? 0으로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따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는 거 있잖아. 마이너스끼리 비교하는 거야 사실. 마이너스끼리 비교하는 거야. 에너지가 마이너스라고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상태에 나보다 되게 낮은 에너지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자,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를 0으로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0에 수렴한다고 표현해요. 가장 이온 사이의 거리가 많아질수록 에너지는 0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0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얼마로 떨어져?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0보다 낮은 값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봐. 그래서 얘가 가진 에너지가 0이야. 그치? 둘이 합쳐봤자 0이죠.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근데 둘이 가까이 결합했을 때는 에너지가 낮아지잖아. 그치? 그럼 결합할 때까지 여기까지 에너지가 여기로 낮아지지. 그럼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다가 에너지를 좀 어때야 돼? 버려야지만 결합이 가능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0이었던 녀석들이 결합을 하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맞나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결합 에너지. 이온이 결합하려면 저만큼의 에너지를 버려야 돼! 이름이 결합 에너지. 그래서 이 물질은 이만큼, 그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버려야지만 결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해요. 밖으로 에너지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봐. 자, 이온 결합이 형성돼 있어. 얘를 다시 거꾸로 돌려보낼 거야. 에너지를 공급해야겠죠. 다시. 얼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아까 제가 버린 만큼. 그죠?
얘한테 얼마의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돼? 이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둘의 결합을 끊어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 이만큼의 에너지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결합 에너지야. 결합을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하고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이기도 한 겁니다. 두 값은 어때야 돼? 같은 값이어야겠지. 맞아요? 시험 문제야. 얘가 결합이 형성될 때 200줄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대요. 그래서 형성된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이 되었대. 이 이온 결합 물질을 다시 분해하려면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냐고요. 200줄의 에너지를 공급해야겠죠. 그죠? 에너지를 얼마를 공급하고 얼마가 빠져나오는지 너무 단순하게 그래프 형태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금방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값은 뭐라고 써있겠어요? 에너지니까 마이너스 200이라고 찍혀있겠죠. 마이너스 200이라고 찍혀있겠지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은 200이겠죠. 절대값을 씌워서 200만큼을 방출한 겁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걸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뒤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온 결합 에너지 이런 형태로 또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야. 우리 처음 배운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별거 아니죠? 별거죠? 별거 아니, 뭔가 많이 쓴 것 같다, 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살펴봤어요. 이온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구나. 봤고요. 이제부터 볼 거는 그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생겼죠. 이온 결합 물질은 이딴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온 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이온이 지나가면 둥, 또 다른 게 지나가면 둥 계속 붙이죠. 계속 계속 붙여서 이런 삼차원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염화나트륨 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체 상태를 결정이라고 하고요. 이온으로 된 결정이라서 세부적으로는 이온 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온 결정이다. 근데 이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거라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정전기적 인력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몇 도였죠? 800도죠. 기억나죠? 이제 업다운 퀴즈의 장점입니다. 100도? 100도를 먹는 거 아니야? 황도? 맛있겠다. 배고파서 그래요. 그래서 100도가 아니라 800도까지 올려줘야 얘는 녹여질 수 있어요. 자, 고체 상태일 땐 그리고 아까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죠? 근데 얘를 액체로 녹이면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거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거.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이온 결합 물질은 결론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이 형성된 후에 결합이 다 완성이 되면 양이온의 전하량 값과 음이온의 전하량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성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Na 플러스가 Cl 마이너스랑 결합을 할 건데 얘도 플러스 1 플러스짜리 전하량을 가진 녀석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진 녀석이라서 둘이 결합할 때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됩니다. 1대 1로 결합하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결합해서 정확히 중성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염화나트륨은 1대1의 이온의 계수비로 결합한다라고 써있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트륨 1 플러스랑 CO3 2 마이너스가 결합하는 경우로 한번 볼게요. 나트륨 1 플러스가 이제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음이온이 CO3 2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있습니다. 둘이 결합한대요. 말려야 되나요? 1대1로 결합할 수는
없어요. 얘는 2-인데 얘는 1 플러스니까. 그래서 나트륨이 한 마리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나트륨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 2 플러스가 되고 2-가 되어서 정확한 0. 합친 값이 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결합이 된다? 나트륨 2마리랑 CO3 한 마리가 필요해요. CO3. Na2CO3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CO3 전체가 한 덩어리 있는 거니까 CO3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Na2CO3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마그네슘 2 플러스가 OH-랑 결합할 거예요. 1대1로 결합하면 또 안 되죠. OH-가 하나가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결합해서 Mg 하나에 OH가 두 개 필요하죠. 이렇게 쓰면 돼야 돼요. 큰일 납니다. 왜 안 되냐? 얘는 O 하나에 H 두 개란 뜻이야. OH 전체가 두 개여야 하니까 괄호를 꼭 끼워 쳐줘야 돼. 여기 써있죠? OH 괄호 쳐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왜? 괄호 쳤냐 안 쳤냐 가지고 시험에 내려고. 그죠? 괄호 쳤냐 안 쳤냐. 괄호가 왜 필요한가요? 안 되고. 괄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통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방금 한 것들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거 먼저 합시다.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아까 이온이 되고요. 산소는 2-이온이야. 둘이 결합한대. 어떻게 결합하면 중성이 될 수 있을까? 그죠? 최소 공배수 6을 만들면 되겠죠. 말이 좀 어려운 최소 공배수인데 중요한 건 얘가 2마리가 있고 얘가 3마리가 있으면은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정확히 0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알루미늄 몇 마리? 2마리, 산소 3마리면 됩니다. 이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 이럴 때는 3 플러스랑 2-가 만나면 3 플러스의 3은 뒤로 가고요. 2-2는 앞으로 오면 돼 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런 규칙이 있어 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칼슘 2 플러스하고 염소 1- 결합하겠대요. 같은 원리 해볼게요. 칼슘하고 CL이 만나는데 얘가 뒤로 오니까 얘가 2, 얘가 1이니까 1을 쓰면 되겠네. 1은 생략 가능하죠. CL2가 만들어지면 되겠네. 맞나요? 그죠? 얘가 하나 있을 때 얘가 두 개 있으면 중성되니까 1대2 맞네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쉽게 이온계란 물질의 화학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야? 이온계란 물질이 형성될 때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것처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양이온의 전하수와 음이온의 전하수를 합쳐서 0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온계란 물질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리만 잘 익히면 되겠죠? 근데 많은 예들을 주고 있으면 다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CL을 바로 안 쓰는 CL은 C 따로 L 따로가 아니잖아. CL이 하나가 원소잖아. CL 자체가 원소야. 그러니까 OH는 O 따로 H 따로야. 그죠? 그래서 O 따로 H 따로니까 OH 쓰면 O 하나에 H 두 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C는 탄소지만 L이라는 원소가 있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CL은 그냥 한 덩어리. 좋은 질문이었어. CL은 그래서 괄호를 치지 않아요. 생각해봐. CL을 괄호에 가둬봐. 가수활동 하겠어? 못하겠어. 빨리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온계란 물질의 특징을 바로 살펴볼게요. 자, 뭐 늘 하는 얘기인데 이거 먼저 얘기합시다. 녹는 점과 그런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NaC, 대표적인 예로 산소 분자 봅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잘 봐. 나트륨 이온과 Cl- 이온이 결합한 거고요. 공유 결합 물질 중에 산소 분자는 얘가 산소 분자라고 한다면 O2 산소 분자, 또 다른 O2 산소 분자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결합하고 있는 거야. 자, 방금 쌤이 그린 요 하얀색 점점점점 이건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만유인력. 두 글자로 줄이면 중력이라고도 합니다. 하얀색이 바로 중력을 표현합니다. 질량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질량 있죠? 서로 잡아당기는 게 느껴지나요? 왜 안 느껴지는지 알아? 지구가 어마무시한 힘으로 우리를 꽝! 잡아 끌고 있어서 우리끼리는 잡아 끄는 게 안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만약에 무중력 상태로 던져놔. 가까워집니다.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막 가까워집니다. 거부하지 마. 가까워져.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하얀색 만유인력. 그런데 얘는 만유인력만 작용해. 왜 전기를 안 띄고 있으니까. 그죠? 산소가 전기를 띄어요? 안 띄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띄니까 무슨 인력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아까 말한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녹인다, 끓인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냐면 얘를 녹이거나 끓이기 위한 온도인데 녹인다, 끓인다는 뭐야? 이걸 끓는 게 녹이는 거야. 이걸 끊으면 산소가 날아가면서 녹거나 끓어요. 그죠? 어떤 게 더 쉬워요? 끓이고 녹이기가. 얘가 훨씬 쉽죠? 그래서 산소는 굉장히 쉽게 녹고 굉장히 쉽게 끓어버리니까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NaCl은 어때요? 상온에서. 이게 안 끊어지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800도까지 올려야 이게 끊어진다니까? 그게 녹는 점이야. 녹는 점이 800도면요.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올려야 끓겠죠. 그죠? 한 2000도? 왜 얘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지 이해가 되나요? 얘는 왜 녹는 점, 끓는 점이 일반적으로 낮은지 이해가 되나요? 이 인력 관계를 잘 이해해주면 됩니다. 인력 관계를 잘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힘이 뭐다? 정전기적 인력이죠. 다른 말로 전기력이야. 자, 이것도 추가된 모습이야.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전기력을 구하는, F가 전기력이야.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은 둘 사이의 거리. 두 이온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이 녀석의 전하량을 Q1, 이 녀석의 전하량을 Q2라고 한다면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당연히 뭐에 비례한다? Q1의 전하량이 커지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집니다. 세져요. 그래서 Q1에도 비례해요. 이 녀석의 전하량이 커져도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전기력 커집니다. 그래서 전기력이란 녀석은 Q1과 Q2에 비례하게 되는 거야.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때요? 인력이 약해지겠죠. 힘이 약해져요. 근데 이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인력은 4분의 1로 약해집니다. 요거 잘 모르겠죠? 봐봐. 쌤이 늘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별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100인데 이게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가면 거리가 1배, 2배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같은 면적을 갖다 내가 서 있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에너지는 100의 에너지가 내 온몸 전체에 100의 에너지가 나를 공급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리가 2배만큼 멀어지게 되면은 공간이 이만큼 커지게 되고요. 공간이 이렇게 커지게 되어서 나는 그 중에 하나만 서 있게 돼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나한테 도착하는 에너지가 얼마밖에 도착하지 않는다? 25밖에 도착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R이었던 게 2R로 증가하면, 거리가 2배만큼 증가하면은 에너지는 4분의 1로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게 쌤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에너지는 4분의 1로 떨어지는 거야. 힘은 4분의 1로 약해져. 이게 저 원리랑 똑같아요. 정리하면 그래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그거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x입니다. 자, 요 세 개를 합쳐서 만든 공식이 바로 전기력 공식이고요.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뭐야? 상수죠. 쿨롱이 연구한 거기 때문에 쿨롱 상수 K라고 쓴 거고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단식을 쓴 겁니다. 뭐야? 처음 보는 건가요? 곧 물리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 공식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화학이죠. 화학인데 마치 물리 같은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청 심각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냥 거리에는 좀 제곱에 반비례하는 정도고 각각의 전하량이 커지면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얘기해 줄게요. 밑에 자료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NaF하고 NaCl의 차이점. Na는 나야나 똑같죠? 근데 얘는 F고요. 얘는 CL이잖아. F는 2주기고요. CL은 3주기야. 졸면 다음 시간에 맛있는 거 4주기. 이 침묵 속에서도 졸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래서 NA가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로린이 붙어 있을 때 이온 간의 거리 있죠. 그 이온 간의 거리가 235인 거야. 근데 NaCl은 어때요? 더 멀 거 아니야. Cl은 3주기니까 껍질이 크잖아. 그래서 좀 더 멀어지니까 283인 겁니다. 근데 NA도 1 플러스고 플로린이 1 마이너스고 NA1 플러스 CL 1 마이너스니까 전하량은 똑같아. 그치? 전하량은 똑같은데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어때요?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지니까 녹이기 쉬워진 거야. 보여요? 녹는 점이 낮잖아.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졌으니까 녹는 점이 얘보다 낮은 거예요. 보이나요?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 라는 걸 연결해요. 보이나요? 이게 쿨롱의 힘, 다시 말해 전기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와! 그렇구나. PR은 어때요? FCl, PRI 4주기, 2, 3, 4주기죠. 그러면 4주기라서 더 넓어, 더 커. 298이야. 녹는 점 더 낮아. 보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자료는 뭐다? 전하량이 똑같을 때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녹는 점은 더 낮아진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으로 갈수록 뭐가 커져?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보이나요? 녹는 점은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거 체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이 자료에서 이온 간의 거리가 비슷한 걸 찾아보자. 이온 간의 거리가 매우 비슷한 거.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이온 간의 거리가 매우 비슷하죠. 240, 235. 그지? 그죠? 피코미터는 단위 그냥 이름이야. 나노미터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 피코미터라고 하는데 중요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240 피코미터, 얘는 235 피코미터인데 중요한 건 비슷하죠? 이온 간의 거리가 비슷한데 뭔 차이야?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인데 얘는 어때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의 조합이에요. 보이나요? 전하량이 훨씬 커요. 전하량이 크면요.
힘도 강해지죠. 그래서 전하량이 큰 녀석들이 이온 간의 거리는 둘이 비슷한데 얘가 녹는 점, 끓는 점이 훨씬 높은 이유가 바로 전하량 때문이라는 거야. 전하량이 2 플러스라서 2613. 얘는 996. 그죠? 녹는 점이 2배 이상 차이 나죠? 전하량이 2배가 커졌어. 각각 2배 커지니까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배 커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량이 크니까 훨씬 더 인력이 강하니까 녹는 점도 높아지겠네 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전기력에 대한 부분과 이 자료를 연결해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여기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료를 해석하는 게 이제 고1 때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에요. 자료를 해석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은 상태다. 그래서 대부분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인력이 너무 강해서 상온에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 라고 말하는 거야. 저 뒤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공유 결합 물질은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약하다. 비교적 약하다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던 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정정기적 인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는 되게 쉬운 특징들입니다. 쉬운 특징들 확인해보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잘 부서져요. 이 소금 결정이야. 야, 소금, 야, 씨. 녹이려면 800도까지 올려야 돼. 엄청 튼튼해. 근데 망치로 톡 때리면 빠지작 부서져요. 응? 톡, 빠지작. 톡, 빠지작. 왜 이러지? 이 특징 때문에 그래요. 봐봐. 이온 결합 물질은 풀마가 완전히 서로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톡 때리면, 아주 톡 때리면 이온층이 한 층만 톡 밀려요. 한 층이 톡 밀리면. 아까 뿔마였는데 지금은. 뿔뿔, 마마, 뿔뿔 만나고 있죠. 알아서 반발력으로 확 밀어냅니다. 톡, 빡! 톡, 확!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충격에 약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쪼개지고 잘 부서집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퀘스천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굉장히 쉽게 부서지거나 쉽게 쪼개진다. 그 이유가 뭐냐가 문제예요. 답은 뭐라고 쓴다? 체크. 키워드입니다. 이온층이 밀린다는 표현을 꼭 써줘야 돼. 이온층이 툭 밀린다. 이 그림이 기억나야 돼. 이온층이 밀리면서 뿔뿔 마마가 만나고 있죠. 그럼 뭐 어떻게? 붕 밀어내는 거 뭐야? 반발력. 어디 갔어? 반발력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굉장히 쉽게 부서지거나 쪼개진 이유가 뭐다?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책에서는 1번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도 우리 아까 배웠던 겁니다. 자, 이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다가 녹일 거야. 근데 물 분자가 아까 뭘 띈다 그랬죠? 아주 약한 전기를 띈다 그랬죠? 산소가 나쁜 놈이라서 산소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요. 수소가 전자를 뺏겨서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에다가 NaCl을 집어 던져. 소금을 넣어. 막 녹겠죠? 녹고 있는 그림이 이건데 옛날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야? 산소가 둘러싸고 있어요. 보이나요? 여기 마이너스를 둘러싸는 건 누구야? 수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보이나요? 각각 전하량에 맞춰서 뜯어내고 있어요. 이 뜯어내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수화된다. 물 분자가 둘러싸는 현상을 수화된다라고 표현해요. 물 분자가 둘러싸는 현상을 수화된다. 근데 누가 둘러싸는지, 왜 걔가 둘러싸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물 분자 특징이야. 그러면 물에 대한 용해성,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겠죠. 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를 띠고 있고 물도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를 띈 놈은 전기를 띈 놈을 잘 녹이는 거야.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은 물질을 잘 녹이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도 물이 들어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질을 녹여서 잘 날라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우리도 피로 이용하거나 체액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기 전도성은 아까 얘기했는데 잠깐 정리만 할게요. 봐봐. 고체 상태일 땐 전기 안 통한다고 그랬죠? 고체 상태일 땐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를 800도까지 가열해서 뭐로 만들면? 액체 상태, 다른 말로 용융액으로 만들면 전기가 통합니다. 그리고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다 녹여. 그리고 수화돼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이 수화되어서 돌아다니는 녀석이야. 물 분자 둘러싸고 있죠? 수화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온들이야.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은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움직일 거고요. 마이너스 쪽으로는 플러스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므로 수용액도 전기가 통합니다. 소금물은 전기가 통한다고 말하는 중이야. 소금물은 전기가 통합니다. 미리 스포하지만 설탕물은 전기를 안 띄어요. 설탕은 전기를 안 띄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해요.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데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한다. 이것도 이제 많이 비교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이 녀석이에요. 다음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땐 전기 전도도가 없다가 녹는 점 이상부터 전기 전도도가 생겨. 녹는 점을 지나면서부터 전기 전도도가 생긴다는 건 누구의 특징이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인 거야. 이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이온 결합 물질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유 결합 물질은 그래프가 어떤지 알아요? 고체, 녹는 점, 액체, 끝.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틱 올라오잖아. 전기 전도도가 생겼죠? 전기 전도가 생겼다는 건 전기가 통한다는 거고,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만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텍스트로.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하지만 액체일 때나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표입니다. 자, 어디 이용하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염화나트륨은 소금에 이용을 하고요. 염화칼슘 우리 눈 올 때 뿌리죠? 제설제. 그리고 우리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거기도 습기 제거제 또는 우리 김 보면은 하얀색 봉투가 들어있죠? 먹지 마시오. 꼭 뜯어보죠. 이렇게 하얀색 알갱이 들어있죠? 먹어봤나요? 먹어봤나요? 그게 습기 제거제. 염화칼슘. 습기가 제거되어야 이 김이 바삭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잖아. 습기 제거제로 이용됩니다. 탄산칼슘은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또 대리석, 석회석 같은 물질을 만드는 녀석이고요. 염화 마그네슘이 바로 간수입니다. 우리 두부 만들 때 넣는 건데 우리 천일 제염 그래서 소금을 처음 딱 이제 만들어내면은 거기서 물이 한번 빠지는데 그 간수가 빠진다 그래요. 간수가 빠지는 게 바로 요 염화 마그네슘이 빠지는 거고 그 간수를 모아다가 두부 만들 때 씁니다. 단백질 응고제로 사용해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응고제입니다. 수소나 나트륨은 비누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그 유명한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빵 만들 때 같이 넣는 게 베이킹 파우더, 소다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얘네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금속이 들어있는 걸 통해서 얘네들이 다 이온 결합 물질이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속이 있는 것들은 다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얘네들은 다 방금 우리가 배운 그런 이온 결합 물질들의 특징들을 모두 다 가지게 되겠죠? 개념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161쪽입니다.